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냉전체제와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동아시아의 안행적 경제발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후반 동아시아 국가들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아시아 국가들이 동시적으로 경제성장 궤도에 올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순차적으로 경제성장 궤도에 올라탔습니다.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최초로 경제의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는 19세기 중반에 메이지 유신을 이루고 공업화를 시작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비유럽 국가에서 최초로 산업혁명을 수행한 나라였으며 1960년대에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선진 공업국에 진입한 국가였습니다. 일본에 이어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한국입니다. 이 나라들을 통칭하여 동아시아 신흥공업국, 축약하여 동아시아 닉스라고 하기도 하고 동아시아 신흥공업경제, 축약하여 동아시아 니즈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동아시아 닉스라 하겠습니다. 홍콩은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1950년대부터 공업화가 시작되었고 대만, 한국, 싱가포르는 홍콩의 뒤를 이었습니다. 1960년대 동아시아 닉스 평균 경제 성장률은 8.8%였고 오일 쇼크의 영향을 받은 1970년대도 8.4%였으며 1980년대에도 7.8%로 고도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선진 아시안 4개국, 즉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동아시아 닉스 수출 지향 공업화를 모델로 하여 경제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1987년부터 아시아 통화 위기 전년인 1996년까지 10년간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태국이 9.5%, 말레이시아가 9.1%, 인도네시아가 7.7%로 이 시기에 수출 지향 공업화가 본격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으로 전환한 이래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었습니다. 1978년부터 1989년까지는 1978년에 계획 경제 수준을 유지한 속에서 계획 밖에서 성장하기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1990년대에 들어서는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선도하는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되어 세계의 제조 공장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 성장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의 정책을 채택하여 본격적으로 시장 경제화를 추진하여 1990년대에는 고도 성장을 하였는데 이 대열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도 합류하여 베트남을 합친 CLMV 4개국이 중국을 이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혹자는 CLMV 4개국을 후발 아세안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은 일본, 동아시아 닉스, 선진 아시안 4개국, 중국, CLMV 4개국으로 이어지면서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아시아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경제 성장의 물결이 지역 내에 파급되어 지역 전체에 경제 성장의 선순환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전체의 경제 성장은 세계의 다른 개발도상국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동아시아 특유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아시아에서의 경제 성장의 파급 양상을 이론적으로 포착한 것이 안행이론입니다. 안행이론의 원조는 아카마치 카나메의 안행이론입니다. 아카마치의 안행이론은 일본의 산업 발전을 설명하기 위해 1930년대에 만들어진 것인데 1960년대 이래 동아시아에서의 경제 성장의 파급 양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아카마치의 안행이론의 기본 모델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발국이 선발국의 특정 산업을 받아들여 발전하는 과정은 4단계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후발국이 선발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소비합니다. 이때 소비는 모두 수입에 의존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소비되는 상품 일부를 국내에서 생산합니다. 물론 모든 수입품이 즉각적으로 국내 생산으로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국내 생산의 일부가 수출됩니다. 생산은 빠르게 증가하고 수입은 빠르게 감소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후발국이 국내 생산을 시작하여 수출이 감소합니다. 안행 모형은 전발국과 후발국과 후발국으로 이어지는 위기화된 국가군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도 우회적 생산의 정도를 달리하는 위기화된 산업군, 예컨대 면직물, 면방직기계, 공작기계 등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층적으로 위기화된 국가군과 다층적으로 위기화된 산업군을 대상으로 모형화하면 선발국은 새로운 보다 상층의 산업을 개발하고 보다 저층의 산업은 선발국에서 후발국으로 그리고 후발국에서 후발국으로 이전되는 안행 형태론을 만들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아시아 태평양 경제권에서는 미국이 선발국이고 일본이 후발국이며 동아시아 닉스가 후발국이고 선진 아세안 4개국이 후발국입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 제조업 분야, 특히 전자제품의 경우 일본이 미국을 앞서게 되어 일본이 선발국이고 동아시아 닉스가 후발국이고 선진 아세안 4개국이 후발국, 중국이 후발국으로 자리 잡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안행적 경제 발전을 가상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의 선두를 달리는데 노동 집약적 산업 제품을 생산하여 동아시아 닉스에 수출합니다. 동아시아 닉스에서 수입된 제품을 국내 생산하기 시작하면 일본은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어 보다 고도의 산업, 즉 자본 집약형 산업으로 생산의 중점이 이동합니다. 일본은 자본 집약적 산업 제품을 생산하여 동아시아 닉스에게 수출하고 동아시아 닉스는 일본으로부터 자본 집약형 산업 제품을 수입하여 그것을 이용하여 노동 집약적 산업 제품을 만들어서 선진 아세안 4개국에게 판매합니다. 선진 아세안 4개국에서 노동 집약적 산업 제품을 국내 생산하게 되면 동아시아 닉스는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비교 우위를 상실하여 보다 상층의 산업으로 산업 구조 고도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후발국의 국내 생산 체계의 구축은 선발국이 산업 구조 고도화를 하도록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산업혁명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산업혁명을 시작하였는데 그 산업은 후발국의 진입에 의해 비교 우위를 잃기 쉬우므로 보다 상층의 산업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하여야 합니다. 후발국은 선발국의 산업을 복지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발전 패턴이 매우 유사하여 상층의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였어도 후발국의 추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아시아 안행 형태 속에 있는 국가들은 모두 샌드위치 신세에 빠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안행 형태 속에 있는 국가들을 샌드위치 신세로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은 외국인 직접 투자입니다. 선발국의 기업은 자국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후발국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선발국에서 이미 비교 우위를 잃은 산업의 경우 후발국의 저임금을 활용하기 위해 후발국으로 투자처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선발국은 후발국에서 자본재료 사용될 산업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데 이 산업들도 이후 후발국의 수요가 늘어나면 후발국으로 투자처를 이전하는 것이 효율적이게 됩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갔는데 이것은 동아시아의 안행적 경제 발전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선발국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지만 후발국은 무섭게 추격합니다. 이 경주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는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재빠른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자본 간 경쟁, 이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고도 성장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후발국이나 후발국에 추격되고 있는 선발국이나 후발국들은 합리화와 다각화를 통해 산업 구조를 고도해 나갑니다. 합리화는 기술 진보, 규모의 경제성, 경험적 학습 효과 등에 의해 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어
동해산업 내에서 새로운 제품 사이클이 차례차례로 생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각화는 이 프로세스로 물적, 인적 자본의 축적이 진행되어 보다 자본 집약적인 새로운 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시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합리화와 다각화의 프로세스를 거치는 가운데 전체 경제적으로 생산성이 더 높은 생산 방법을 터득하고 동아시아 각국에서 산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되고 동아시아 각국이 보다 높은 소득 수준에서 자신의 비교 우위 산업을 합리화와 다각화를 통해 발전해 나가는 수준에 도달한다면 안행적 경제 발전은 그 역사적 소임을 다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동아시아의 안행적 경제 발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산업혁명의 지경학과 산업혁명의 다양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